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SK하이닉스에 지금 화웨이 불똥이 튀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K반도체 전반에 타격이 커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화웨이가 출시한 휴대폰이죠. 메이트 60 프로에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메모리 칩이 탑재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단언을 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좀 조사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깜짝 놀랐죠. 네. 화웨이가 생산한 메이트 60 프로에 뜯어보니까 SK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네. 사실은 7나노가 들어갔다는 거죠. 7나노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온 여러 가지 제재를 다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원래 SK 하이닉스가 되게 주가가 좋았죠. 네. AI발, 엔비디아발 때문에 특히 HBM 하이밴드 메모리가 물론 화를 틀면서 연초 대비 한 53% 이상 올라지 않았습니까? 이 건 때문에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 제한을 엄격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건데. 네. 이제 전반적인 이게 첫날 충격에서 6% 떨어지고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 의견은 이게 SK 하이닉스가 이번 사건으로 그만큼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펀더멘탈도 괜찮고. 네. 어차피 HBM 전 세계 지금 생산량의 90%를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건으로 어쨌든 큰 타격은 받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다음 달이에요. 네. 10월 달에 이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 사실은 좀 더 요구도 할 수 있고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카드를 한 장 잃어버렸다 정도는 이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도 지금 유예 조치를 이제 사실 1년 동안 했는데 다음 달에 좀 마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화웨이 사태가 나온 만큼 미국 정부가 추가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일 것 같은데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선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대중 규제를 어긴 이력이 드러난다면은 네. 당장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는 10월 달에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장비 내 중국 반입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는데 연장이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저는 이게 더 큰 일이라고 봐요. 당장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이나 네. 엔비디아발, HBM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호재이긴 한데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좀 입장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가 국내에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의 한 50% 가까이가 중국에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유예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타격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네. 안타깝고 그러면 중국 공장에 있는 낸드 플래시는 구형 반도체만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시장은 이미 중국이 상당 부분 장악한 걸 해오고 있고 빨리 따라오고 있어서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유예를 받지 못하면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지겠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에 또 중국이 바로 반응을 한 게 지금 최근 들어 우리가 뉴스로 들어보면 알겠지만 국내 공무원하고 네. 국영기업 직원들에게 아이폰 쓰지 마라. 근데 이것까지 겹쳐서 애플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곳이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오늘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호재거리인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호재거리까지 좀 잠식해 먹는 그런 우려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지금 화웨이발 이슈가 지금 단순히 하나의 이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사실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제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반도체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이제 K 반도체가 겨울을 맞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장은 저는 아니라 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화웨이의
그 들어간 반도체가 7나노급이란 말이에요. 네. 7나노급이면 현재 생산하는 것 중에 이번에 그 애플 15에 들어가 있는 그 TSMC에 들어가는 공법이 3나노가 이미 공정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은 어쨌든 중국의 격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최첨단 반도체의 소비량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범용 반도체가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그 보고서를 보시면 2000년에서 2021, 20년간 미국 반도체 수출입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네. 중국은 급성장을 했거든요. 사실 그 수혜를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한 지가 그 20년 됐어요. 네. 2000년 이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2021년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범용 반도체는 생산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반도체하고 실리콘 반도체 웨이퍼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7나노 이하급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격차가 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분야 중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는 가장 높은 경쟁력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웨이퍼 제조 공정 그리고 직접 회로 반도체 부품 CPU에서는 경쟁력이 조금씩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일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반면에 TSMC가 대만 같은 경우는 네. 주력 분야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이 분야에서는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미국과 일본만 갖고 있지. 그래서 현재 그 중국의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기술적 한계나 낮은 경쟁력으로 고급 반도체 시장을 당장은 침범하지 못하겠지만 네. 상업적 분야는 이미 굉장한 협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 이 격차를 추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확고한 지위를 이미 취한 상태고 네. 그나마 남아 있는 이제 그 4세대급 이하, 네. 4세대급 이하 정도 반도체만 그 국내 반도체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 격차를 유지할 동안에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우리도 대만처럼 시스템 반도체를 구축을 하고 반도체 어떤 밸류 체인을 네. 좀 더 확장해서 결국에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지 네. 않으면 현재와 같은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좀 재편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네요. 중국의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최근에 하와이 사태를 두고 잘 나가던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 좀 희생양이 된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타격이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이 대중국의 어떤 장비를 반입하지 못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누가 더 타격을 많이 받느냐? 네. 물은다면 저는 SK하이닉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력이 뭐 HBM이 굉장히 뭐 엔비디아 발로 AI 때문에 앞으로 각광받고 시장도 커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력 반도체는 메모리고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생산의 거점이 더 많은 곳은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미국이 장비 수출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타격이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K하이닉스를 보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해서 10월 달에 이 향방을 되게 중요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타격이 좀 더 클 거고 10월을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HBM 시장이 사실 또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SK하이닉스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네. 같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50%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도 고객사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사실 SK하이닉스도 무조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또 IBK 투자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2조를 밑돌 것이란 분석
지적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사실 HBM의 등장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재고 물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지금 재고 바닥설이 2분기나 3분기냐 말을 하거든요. 제가 볼 네. 때는 거의 바닥은 이미 재고 바닥은 친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10월달에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반입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최근 SK 하이닉스가 HBM을 재빨리 증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기존 공장을 빨리 트랜스폼하기는 좀 다른 라인보다는 좀 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호재거리다. 네. 이미 재고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이제 바닥까지 거의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HBM으로 인해서 호재거리 남았는데 거기다가 내년도에 가장 핫한 건 역시 HBM이다. 현재 그 HBM 공급량을 보면 내년도에 105%, 그러니까 딱 2배 증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시장으로 보면 뭐 엄청난 일단 주요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 시장 점유율이 1위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2위가 삼성전자고 90%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뭐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네요. 네. 뭐 굉장히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랜드플래시 시장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랜드플래시 시장은 결국에는 PC보다는 이 스마트폰 시장과 맞물리거든요. 그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HBM의 등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호재거리다. 어쩌면 SK 하이닉스에겐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이 될 돌파구도, 수도 예, 있겠는데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알아봤는데 또 삼성전자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자체는 분위기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네. 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살펴보면 0.71% 강세 정도 보여주면서 7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앞으로는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8만 전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요소들이 좀 선행이 돼야 할까요? 저는 9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장 눈여겨 보는 거는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입니다. 9월 달에 들어와서 1거래 대금 거래량이 작년에 가장 피크 칠 때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네. 1,700만 주 정도. 9월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1,657만 주거든요. 요 정도면 작년 10월 달에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피크를 쳤는데 그때가 1,700만 주였어요. 일거래량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게 일단 호재거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테마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테마주의 일부가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에게도 호재지만 네. 삼성전자에게도 호재거리는 역시 HBM입니다. 이제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4분기부터는 이게 공급 우위가 아니라 수요 우위로 바뀌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회복선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서 올 가을은 삼성전자 주도의 테마주 반도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주도로 한 반도체 테마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전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포춘이 조사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2010년 이후로는 근데 또 가장 낮은 순위인 2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감산을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하반기 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저는 이번 7만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였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이 기대감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투심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7만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8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직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7만 전자를 찍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였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 7만 전자를 찍은 상황에서 지금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네.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 곡선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될 겁니다. 3분기부터. 거기에다가 HBM의 수요 공급 곡선이 반대로 되는 현상이 4분기부터니까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4분기, 1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얹어질 것 같고요. 이건 되게 호재거리인데 이제 반대로 또 고민할 거리도 있습니다. 일단 대내외적인 고금리가 있죠. 네. 고금리는 역시 투자하시는 분들의 주머니를 뺏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유가,
그다음에 강달러 이 세 가지 매크로 환경은 역시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7만을 찍으면서 상승세는 약간 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